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어마어마한 흥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우리나라는 안 만드는 장르가 없어요. SF에서부터 무슨 좀비 영화에다가 심지어 지옥 같은 사후세계 이것도 하고요. 사극을 포함한 퓨전 좀비, 그러니까 사극과 좀비를 결합시킨 좀비 이런 것도 하고 네. 학생물하고 또 좀비를 결합시키는 이런 별의별 다양한 시도를 다 하고 있는데 다 성공이야. 와. 특히나 이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주인공 때문에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될까 싶더라고. 근데 되는 거예요. 돼도 너무 잘 되죠. 너무 잘 되는 네. 거야. 사실 이제 이거 이전에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제주도 배경으로 한 이병헌 주연 있었고, 사실 이게 이제 이병헌과 엄마 에피소드처럼 제일 여기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너무 한국적 심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보다가 못 예. 봤습니다. 지나치게 한국적인 걸로만 가면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라는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우리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외국 나가면 어떻게 보겠구나까지 걱정하면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공존의 히트를 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관련된 기사 먼저 정리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 TV 시리즈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홍콩, 대만, 태국 등 20개국에서는 1위에 올랐고요. 미국과 스페인에서는 9위를 차지하면서 10위권 내에 진입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우병우를 만든 제작사 같은 우영우. 하여튼 기러기를 만든 기러기 변호사를 만든 그 채널 쪽에서도 사실 이만큼의 성공을 기대를 못했대요. 그래서 잠정적인 현재까지 지금 10화까지 했는데 현재로도 잠정적인 수익이 1,500억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제작비의 뭐 거의 10배 이상을 뽑고도 남는 수익을 한국 업체가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넷플릭스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우리가 1,500을 버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현재 벌고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오징어 게임 보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얼마 벌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거는 오징어 게임만큼 메가 히트는 아니지만 많은 제작비 안 들이고 쏠쏠하게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 오리지널도 아니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방향 안에서 우리의 문화 콘텐츠들이 이제는 믿고 보는 콘텐츠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문화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게 그 부분인 거예요. 옛날에는 영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한류를 한동안 이끌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 음악, K-팝이 지금 그건 꾸준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가 한번 이렇게 이제 확 끌어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다시 드라마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야, OTT로. 근데 이 OTT의 강세를 영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고. 자, 문제는 우리나라 이러한 컨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했던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여러 나라, 여러 제작사들이 다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와 작가의 크리에이티브 에이 창작자들의 숫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미국 자본보다 중국 자본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에 끼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색을 넣기 시작한다는 거지. 아이, 요새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는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영화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화에서? 이거 OTT로 하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변해이긴 합니다만 제작하기 하고 가는 거긴 합니다만 오징어 게임 2라든지 지금 기획대 종이의 집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전체 제작비를 넷플릭스가 그냥 책임져요. 그리고 알아서 만들어라 그렇게 대학상을 해서 확 줍니다.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자들의 투자 방향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매우 걱정하고 있는 몇몇 작품들이 마녀2라든지 지금 개봉한 외계인 같은 요런 쪽 영화들입니다. 외계 플러스인. 네. 왜 걱정스럽냐면 중국 자본을 받았어요. 네. 장기적인 중국 흥행을 위해서는 받는 게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걸 뭐라 그러죠? 파트가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CG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PPL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투자한 사람의 말을 안 들어줄 수 없게끔 되는 상황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영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마녀가 쫄망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마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CG가 너무 허접하다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랑 다르다는 거지. 가서 보니까 중국 애들이 한 거야. 비슷한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외계인 플러스 원 같은 경우에도 그 작업 과정 중에 중국 자본이 일부 들어가서 후반 작업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 아직 안 봤어요. 둘 다 못 봤습니다. 하나 미니언스를 보는 바람에 못 봤고 외계인 아직 바빠서 못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안에 중국 자본들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거지.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그걸 들어와갖고 순수하게 벌어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재량권을 주는 게 아니라 꼭 숟가락을 얹으려고 든단 말이야.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이끌고 있는 CJ가 되려 이걸 기회로 해갖고 이런 시장 안에서의 독점 지배력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전에 예견했던 대로 티빙이랑 CJ 합쳐졌어. 네, 맞아요. 예견한 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돈도 많으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계속. 그것도 중국 자본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훨씬 우리 쪽에 안 좋을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문화적인 종속 내지는 얘네들의 동북공정의 일환으로서 우리 문화계의 중국화 내지는 중국적인 어떤 혼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라고 하는 걱정이 돼요. 그런 게 있어도 사실 우리 보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그렇죠. 에이씨 뭐야 에이씨 이거 뭐 손오공에 쓰던 그 CG 아니야 이거. 그렇게 됩니다. 소녀가 애 집어 던지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우와 하고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중국 애들이 하니까 한 번에 저쪽 끝까지 사람 휙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거야. 왜 그거밖에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참견을 하려고 해도 제작사들이 알아서 아마 걸러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우리나라 그 제작하는 환경 그리고 지금 뭐 제작자들 배우들 전부 다 최근에 뭐 들어보면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졌대요. 진짜. 그러니까 막 고가로 서로 모시지 못해서 안달인 거죠. 오징어 게임 이후로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외국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비중, 한국인을 쓰려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리의 문화적 강점에 탈을 쓰고 중국이 자꾸 그거를 갖다가 엮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 드라마에서 대놓고 한복 입고 나옵니다. 한복 입고 그게 중국 이야기라고 지들이 드라마를 만들어요. 갓 쓰고 김치 먹어가면서 이런 드라마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 차용해서 쓰던 거를 아예 한복을 입고 나오는 중국말 하는 배우들이 이게 중국입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르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거라고 해도 저쪽 애들이 15억이 이거 우리 문화야 라고 믿고 있으면 걔네들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거든. 이러한 문화적인 차별성 그리고 우리의 한류의 그 어떤 강점을 이용당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와 제작자들의 일종의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져요.
실제 중국이 뭐 이제 지들끼리 그냥 막 쓰는 얘기지만 국토 전략 관련해 가지고 그 상상하는 거 있어요. 이게 2050년도에 중국의 영토가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상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한 그 인터넷 사이트를 봤는데 난 충격받았어요. 한반도를 중국에 합쳐놓고 조선성이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한반도를 복속해가지고 한 개의 성으로 처리를 해갖고 조선성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 걔네들 동아시아 그 계획 지도에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큐슈를 비롯한 일본 남부 지역을 갖다가 똑같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의 하나의 지역성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2050년도까지 한국과 일본이란 나라를 없애고 중국의 하나의 복속되어 있는 행정구역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들끼리 은근슬쩍 흘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서 그 꼴을 볼 리는 없겠지만 아이, 꿈이야 꾸지 뭐. 꿈이야 꾸지라고 꿈이야 넘어갈 수 꾸라 해요. 있지만 뭐, 우리는 그런 거 꿈을 가지고. 꾸고 꿈을 포기하는 반면에 얘네들은 할아버지가 이 꿈을 보면 손자가 이걸 이뤄내는 놈들이라는 거지. 아무리 지금 당장 이게 말도 안 돼서 어떻게 갓이 중국계 될 수가 있고 김치가 중국 음식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지만 얘네들이 시간과 숫자와 정성을 가지고 계속 이건 우리 거 하고 우겨가는 과정 중에 이것이 진짜로 중국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걸 망자하기 위해서는 뭐냐? 문화적인 컨텐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우리 문화의 특성을 한국인의 것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냥 우리가 즐기고 그냥 와 아카데미 받았어, 칸 받았어 막 이렇게 되나봐. 그러다가 졸지에 그 영화 자체도 이거 중국이 투자해서 이만큼 만든 거야. 아니면 이 안에 스텝 중국 사람 있어. 그래서 이만큼 성공한 거야. 이런 식으로 엎어치기 하는 작업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까지 뭐 비정상적인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전 야. 세계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세계야. 우리가 비정상적인 세계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안 먹히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지라는 생각을 너무 이 독단적으로 하지 말자는 거야. 아니 나는 경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다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뚜껑 따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만하지 말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해보게 된다는 거죠. 뭐 뉴스의 주요 내용은 그 우영우 변호사에 나왔던 당산나무, 네, 이 나무가 실제적으로 이제 천연기념물이 극중에서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우병우 관련해서 먹었던 김밥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서 썼던 가방, 그리고 뭐 각종 소품, 의상,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고래 캐릭터 등등까지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러한 국제화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는 문화적인 자부심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자부심,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아무리 하게 되더라도 일본 자본이나 중국 자본이 되는 데 가갖고 자기 이름 가서 걸어주고 결국 그 창작물을 저쪽 소유로 뺏기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이라든지 제작사들의 어떤 민족적 자긍심이 꼭 발휘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소개를 해봤습니다.